혼수는 5억 준비해라. 못 해오면 결혼은 없는 걸로 알아라. 청담동의 한 카페, 시어머니는 미소를 띤 얼굴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그렇게 큰 돈 없으세요. 시골에 땅 있다면서 그거 팔면 되잖아. 그 정도 희생도 안 하려 들면 그게 부모니? 그 말에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커피잔만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상견례 자리, 혼수 이야기가 다시 꺼내지는 바로 그 순간, 며느리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서류 한 장이 한 집안의 표정과 운명을 동시에 바꿔놓습니다. 사연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청담동의 피카페. 아메리카노 한 잔에 2만 원이 넘어가는 이곳은 평일 오후임에도 명품으로 휘감은 사모님들로 북적였다. 그 화려한 소음 속 구석진 창가 자리에 앉은 김춘자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가에 묻은 거품을 우아한 척 닦아냈다. 그녀의 시선이 맞은편에 앉은 예비 며느리 지윤의 가방에 꽂혔다. 로고 하나 박히지 않은 가죽이 낡아 모서리가 벗겨진 검은색 숄더백. 김춘자의 미간이 노골적으로 찌푸려졌다. 지윤아. 네, 어머님. 너 그 가방 대학 때 샀다고 했니? 지윤은 무심하게 자신의 가방을 내려다보았다. 네. 편해서 자주 들고 다닙니다. 편한 것도 좋지만 격식이라는 게 있는 거야. 내 아들 옆에 서려면 적어도 남 부끄럽지는 않아야지. 즉, 김춘자는 혀를 차며 테이블 위로 빳빳한 A4 용지 한 장을 밀었다. 마치 식당에서 주문서를 내밀듯 자연스럽고 건조한 손놀림이었다. 이게 뭐예요? 지훈이 의아한 표정으로 종이를 집어들었다. 그곳에는 엑셀로 정리된 듯한 표가 하나 그려져 있었다. 결혼 준비 분담금 내역서. 항목을 훑어 내려가던 지훈의 눈썹이 꿈틀했다. 강남 신혼집 전세 보증금 보태기 3억 원. 시댁 예단비 현금 1억 원. 혼수 및 가구 유럽 수입산 기준 1억 원. 합계 5억 원. 순간 지훈은 자신이 숫자를 잘못 읽은 줄 알았다. 영의 개수를 다시 세어보았지만 분명 5억이었다. 헛웃음이 나오려는 걸 가까스로 참으며 고개를 들었다. 어머님, 이게 뭔가요? 보면 모르니? 내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다. 우리 민우랑 결혼하려면 그 정도는 기본이지. 김춘자는 당연하다는 듯 다리를 꼬며 턱을 치켜들었다. 어머님, 민우 씨랑 반반하기로 얘기 끝난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5억이라니요. 저희 둘 다 모은 돈 합쳐도 전세 겨우 구할까 말까 한데. 예, 어디서 말대꾸니? 김춘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올랐다. 주변의 시선이 잠깐 쏠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목소리를 낮춰 쏘아붙였다. 너 세상 물정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우리 민우가 어떤 애야? S대 나오고 지금 대기업 다니는 인재야, 인재. 너 같은 프리랜서. 말이 좋아 프리랜서지. 언제 잘릴지 모르는 비정규직이랑 결혼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지. 사실 민우가 다니는 회사는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이었다. 하지만 김춘자의 머릿속에서 아들은 이미 삼성, 현대 임원급이나 다름없었다. 어머님,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나요? 저도 제 분야에서. 시끄럽다. 내 말 잘 들어. 너처럼 족보도 배경도 없는 집안에서 우리 민우 같은 사위 얻으려면 일종의 입장료는 내야 하는 거야. 강남 바닥에서 5억이면 싸게 먹히는 줄 알아라. 입장료. 사람을 무슨 놀이공원 구경거리 취급하는 단어에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김춘자는 멈추지 않았다. 너 돈 없는 거 알아.
그래서 내가 봐주고 있는 거잖아. 원래는 10억 부르려던 거 반으로 깎아준 거야. 저희 부모님 그렇게 큰 돈 없으세요. 지훈이 낮게 대답하자 김춘자는 코웃음을 쳤다.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와야지. 내 부모님 시골에 산다며? 그 촌 구석에 있는 땅이랑 집 다 팔라고 해. 자식 새끼 좋은데 시집장가 보내는데 그 정도 희생도 안 하려 들면 그게 부모니? 탁! 지훈이 들고 있던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소리가 제법 컸지만 김춘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부모님 노후 자금입니다. 건드릴 수 없어요. 노후? 야, 딸이 대한민국 1등 신랑감이랑 결혼하는데 노후가 문제야? 민우가 나중에 용돈이라도 안 줄까봐? 좁아 터진 속하고는 딱 그 부모의 그 딸이네. 흙냄새가 아주 진동을 해. 김춘자는 손으로 코앞을 휘휘 젓는 신용을 했다. 모욕이었다. 단순히 돈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부모님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고 조롱하는 행태. 지우는 테이블 아래 쥐고 있던 주먹에 힘을 주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게 했다. 여기서 소리를 지르거나 물을 끼얹는 건 하수다. 지우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가운 이성으로 꾹꾹 눌러 담았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은 무슨. 다음 주까지 입금 내역 안 보이면 상견례는 없는 걸로 알아라. 우리 민우줄 서 있는 여자들이 트럭으로 한 대야. 김춘자는 가방을 챙겨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계산서를 툭 쳐서 지훈의 쪽으로 밀어놓았다. 커피값은 내가 내라. 5억도 못 태우는데 커피라도 사야지. 또각또각. 멀어지는 김춘자의 뒷모습을 보며 지훈은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그 트럭에 실린 여자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5억? 그까지 푼 돈 때문에 사람을 이따위로 취급해? 지우는 핸드폰을 꺼내 통장 잔고를 확인하려다 멈췄다. 지금 확인해야 할 건 잔고가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히 카페를 나섰다. 저녁 8시. 신혼집으로 구해둔 투룸 오피스텔.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서자마자 현란한 게임 효과음이 귀를 때렸다. 아, 힐 주라고. 아오, 진짜 똥손들이랑 못 해먹겠네. 이민우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핸드폰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다. 벗어놓은 양말이 거실 바닥에 뱀 허물처럼 널려 있고 먹다 남은 치킨 박스에서는 기름 쩐내가 났다. 지우는 가방을 식탁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왔어? 밥은? 민우는 시선은 여전히 화면에 고정한 채 건성으로 물었다. 민우야, 잠깐 얘기 좀 해. 아, 지금 보스 레이드 중이라고. 5분만. 어머님 만났어. 그제야 민우의 손가락이 멈췄다. 그는 귀찮다는 듯 몸을 일으켜 앉으며 머리를 극적였다. 엄마가 뭐래? 또 잔소리했냐?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깐깐하잖아. 내가 이해해. 5억. 어머님이 혼수로 5억 해오래. 안 그러면 결혼 엎으시겠대. 지훈의 직설적인 화법에 민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하지만 당황한 기색은 잠시뿐. 그는 곧 묘하게 안도하는 표정으로 바뀌었다. 아, 결국 말씀하셨구나. 알고 있었어? 아니 뭐. 구체적인 액수는 몰랐는데 엄마가 예전부터 그런 뉘앙스는 풍겼거든. 솔직히 우리 집이 좀 살잖아. 나도 대기업. 아니, 준대기업급 다니고. 너는 프리랜서니까 밸런스 맞추려면 그 정도는 필요하다. 뭐 그런 논리지. 지우는 기가 찼다. 밸런스? 자신이 벌어다 준 돈으로 명품 시계를 차고 자신이 사준 양복을 입고 다니는 주제에 밸런스를 논하다니. 너네 집 전세금 내가 모은 5천만 원이 전부잖아. 나머지 대출이고. 그런데 나한테 5억을 태우라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지훈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민우는 인상을 찌푸리며 짜증을 냈다. 야, 이지훈. 너 말이 좀 심하다? 누가 돈만 보래? 성의를 보이라는 거잖아, 성의를.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너네 부모님 시골에 땅 좀 있으시다며? 그거 어차피 나중에 너한테 상속될 거 아냐. 미리 좀 땡겨받으면 덧나냐? 장인어른한테 말씀드려서 정리 좀 하시라고 해. 우리 엄마한테 5억 딱 안겨드리면 너 시집살이도 편해지고 얼마나 좋아. 일타이피 몰라. 민우는 마치 자신이 엄청난 해결책이라도 제시한 양 으스대며 말했다. 우리 부모님 평생 일궈오신 땅이야. 그걸 내 엄마 욕심 채우려고 팔라고? 내 엄마? 야, 말 조심해. 우리 엄마가 남이냐? 그리고 욕심이라니 다 우리 잘 살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넌 왜 그렇게 삐딱하게만 받아들이냐? 너 진짜 이기적이다. 이기적. 그 단어가 지훈의 이성 한 가닥을 툭 끊어 놓았다. 민우는 다시 핸드폰을 집어들며 중얼거렸다. 아무튼 난 몰라. 엄마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해결해. 5억 못 맞춰오면 나도 우리 엄마 못 이겨. 그는 다시 게임 속으로 도피해버렸다. 현실의 문제 따위는 여자친구와 부모님 돈으로 해결하면 그만이라는 듯이 지우는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민우의 정수리를 내려다보았다. 3년을 만났다. 착한 남자인 줄 알았는데 그저 무능하고 멍청한 마마보이였을 뿐이다. 사랑이라는 콩깍지가 벗겨지자 눈앞에 있는 건 기생충이나 다름없는 한심한 수컷 한 마리였다. 그래, 5억이 필요하다 이거지? 지우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다.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 비밀번호가 걸린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그동안 숨겨왔던 진짜 정체가 담겨 있었다. 누런 서류 봉투. 겉면에는 등기필증 법원 보관용이라는 한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지우는 봉투를 꺼내 들었다. 묵직한 무게감이 손끝에 전해졌다. 강남 논현동 대로변 지하 2층 지상 5층짜리 JS 타워. 소유주 이지훈. 탁상 감정가 230억 원. 봉투를 쥔 지훈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돈이 뭔지 급이 뭔지 확실하게 보여줄게. 거실에서는 여전히 민우가 게임 캐릭터가 죽었다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 비명이 곧 자신의 현실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며느리를 돈으로만 판단하며 혼수 5억을 요구한 시어머니, 그리고 그 옆에서 방관하는 민우.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무시하던 며느리의 서랍 속에 강남 빌딩 등기권리증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요. 고부 갈등의 서막, 과연 지우는 어떻게 반격할까요? 동네 상가 2층에 위치한 미자 헤어살롱. 파마약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은 동네 아줌마들의 정보통신망이자 허세의 경연장이었다. 어머, 춘자 언니. 그게 정말이야? 며느리가 5억을 해온다고? 미용실 원장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롯드파마 말 때 쓰는 도구를 말던 손을 멈췄다. 옆자리에 앉아 잡지를 뒤적거리던 다른 아줌마들의 귀도 쫑긋 세워졌다. 김춘자는 머리에 랩을 쓴 채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여왕처럼 거만하게 다리를 꼬았다. 아유, 5억이 뭐 그리 큰 돈이라고 호들갑들은. 우리 민우 알잖아. 그 정도 사위 얻으려면 처가에서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지. 솔직히 내가 10억 부르려다가 요즘 경기가 어렵다니까 사돈네 사정 봐줘서 딱 반만 부른 거야. 어머머, 역시 민우 엄마는 스케일이 다르네. 아들은 대기업 다니지, 며느리는 혼수 빵빵하게 해오지. 이제 팔자 폈네, 팔자 폈어. 원장의 맞장구에 김춘자의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 올라갔다.
며느리 될 애가 집안은 좀 별 볼 일 없는데 애가 착해. 내가 5억 준비해라 했더니 토 하나 안 달고 알겠습니다 하더라고. 역시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한다니까. 우리 민우 덕분에 지 신분 상승하는 거 아니겠어? 사실 지우는 생각해 보겠다고 했을 뿐이지만 김춘자의 뇌내 망상 회로에서 그 말은 이미 입금 확정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5억을 머릿속으로 난도질하기 시작했다. 일단 3억으로 전세 옮기고 남은 2억으로 내 밍크코트 하나 뽑고 민지 차 하나 바꿔주고 아, 남편 차도 바꿔줘야 하나? 김춘자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황홀한 미소를 지었다. 파마약에 젖은 머리가 우스꽝스러웠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미 청담동 사모님의 아우라가 비치고 있었다. 원장님, 나 오늘 영양 앰플 제일 비싼 걸로 추가해줘. 며느리 들어오면 돈방석 앉는데 이 정도 투자는 해야지. 아유, 그럼요. 사모님. 경박한 웃음소리가 미용실을 가득 채웠다. 아직 통장에 10원 한 장 꽂히지 않았지만 김춘자는 이미 5억 원어치의 김칫국을 사발로 들이켜고 있었다. 같은 시각 지윤의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진동하고 있었다. 지잉, 지잉, 지잉. 지윤은 업무용 도면을 검토하다 말고 미간을 찌푸리며 핸드폰을 뒤집었다. 발신자는 예비 신우이 이민지. 카카오톡 알림창에는 명품 브랜드 로고가 박힌 가방 사진들이 폭격처럼 쏟아져 있었다. 이민지 언니 이거 어때요? 샤넬 이번 시즌 신상이라는데 웨이팅 없이 구할 수 있대요. 이민지 오빠한테 들었어요. 언니가 혼수 빵빵하게 해오기로 했다면서요? 히읗히읗. 이민지 우리 오빠 같은 남자랑 결혼하는데 신우이한테 이 정도 선물은 센스인 거 알죠? 저 기대하고 있을게요. 지우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오빠는 5억을 요구하고 동생은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요구한다. 그 어머니의 그 자식들이었다. 유전자의 힘은 실로 무서웠다. 지우는 답장 대신 핸드폰을 가방에 처박아 버렸다. 그리고 눈앞에 앉은 중년의 남성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단정한 슈트 차림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자, 지훈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최 변호사였다. 최 변호사님, 자료는 다 준비됐나요? 네, 사장님. 요청하신 대로 이민우 씨의 금융거래 내역과 사장님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사적인 차용증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두툼한 파일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지훈이 파일을 펼치자 3년의 연애 기간 동안 이민우가 저지른 만행들이 숫자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2024년 5월 XX 5호 백화점 명품관 350만 원 할부 6개월 어머니 생신 선물이라며 지훈의 카드로 결제. 2024년 9월 XX 현금 인출 200만 원 지훈의 서랍 속 비상금을 말도 없이 가져감. 나중에 들키자 급해서 썼다. 갚겠다고 했으나 변제 내역 없음. 2025년 1월 XX 모바일 게임 아이템 결제 560만 원 소액 결제라고 속였으나 합산 금액이 중고차 한 대감. 미상환 대여금 총액 480만 원.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최 변호사의 표정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사장님, 제가 웬만하면 의뢰인의 사생활에 감정을 섞지 않습니다만 이건 정말 너무하군요. 기생충도 숙주의 피를 이 정도로는 안 빨아먹습니다. 최 변호사는 분을 참지 못하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그는 지훈이 할아버지에게서 건물을 상속받을 때부터 곁을 지켜온 사람이었다. 지훈이 얼마나 검소하게 살며 건물을 관리해 왔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그였기에 이민우 일가의 파렴치함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고작 이런 자에게 5억을 요구받으셨다니. 제 자존심이 다 상합니다. 당장이라도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날려버리고 싶습니다. 지우는 차분하게 찻잔을 들어 올렸다. 진정하세요, 변호사님. 법적인 처벌은 당연히 할 거지만 그 전에 더 확실한 걸 보여줘야죠. 확실한 거라면? 돈이 전부인 사람들한테는 돈으로 짓밟아주는 게 가장 큰 형벌이니까요. 주제 파악을 시켜줘야죠. 자신이 놓친 게 고작 5억짜리 호구가 아니라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거물이었다는 걸. 지훈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그녀는 파일철을 덮으며 말했다. 내일 상견례 장소 예약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등기권리증 원본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 사장님이 내일 그 식당을 걸어 나오실 때 등 뒤에서 곡소리가 나도록 만들어 드리죠. 최 변호사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상견례 전날 밤, 지우는 본가에서 부모님과 함께 과일을 깎고 있었다. TV에서는 화목한 가족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지만 지훈의 마음은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했다. 지훈아, 내일 상견례. 정말 괜찮겠니? 그쪽 사부인이 워낙 기가 세셔서.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평생 흙을 만지며 살아온 순박한 분들이었다. 5억이라는 무리한 요구를 받고도 딸이 혹여나 흠잡힐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에 지훈의 가슴이 아려왔다. 걱정 마, 엄마. 내가 다 알아서 해. 엄마랑 아빠는 그냥 맛있는 밥 먹으러 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때였다. 식탁 위에 올려둔 지훈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김춘자.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지훈은 부모님에게 잠시만요라는 눈짓을 보내고 전화를 받았다. 네, 어머님. 지훈이니? 내일 상견례 장소 알지? 늦지 않게 와라. 거기가 예약하기 힘든 최고급 식당이야. 너네 부모님 길 못 찾아서 헤매지 않게 내가 잘 모시고 오고.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뚝뚝 묻어났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노파심에 하는 말이다. 내일 너네 부모님 옷차림 좀 신경 쓰라고 해라. 지난번에 보니까 아버님 양복이 아주 80년대 스타일이더라. 보는 눈도 있는데 사돈네가 너무 촌티나면 내 얼굴이 뭐가 되겠니? 순간 지훈의 손이 꽉 쥐어졌다. 아버지의 양복은 지훈이 첫 월급을 타서 선물해드린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옷이었다. 그걸 촌티난다고 비하하다니. 아, 그리고 5억은 준비된 거지? 내일 식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얘기 나오게 해라. 분위기 깨지 말고. 알겠지? 김춘자는 지훈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다다다 쏘아붙였다. 그녀는 내일 벌어질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마지막까지 며느리의 자존심을 긁어대고 있었다. 지훈은 깊게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섬뜩할 정도로 예의 바른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역시 말이 통하네. 그럼 내일 보자. 어머님도요. 지훈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낮게 덧붙였다. 내일은 기대하셔도 좋아요. 아주 많이 놀라실 거예요. 뭐? 놀라? 호호, 그래. 5억 말고 뭐 더 가져오나 보네. 그래, 기대하고 있으마. 김춘자는 눈치 없이 깔깔거리며 전화를 끊었다. 뚝, 뚝, 뚝. 끊어진 전화기를 바라보는 지훈의 눈매가 매섭게 굳어졌다. 그녀는 거실 한편에 걸려있는 아버지의 양복을 바라보았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림질된 그 양복이 내일은 가장 빛나는 갑옷이 될 것이었다.
지우는 다시 부모님이 계신 거실로 향했다. 그녀의 입가에는 폭풍 전야의 고요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기대하세요. 당신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지옥을 보여드릴 테니까. 아직 쥐지도 않은 5억으로 쇼핑 리스트를 짜며 김칫국 마시는 시댁 식구들. 폭풍 전야의 고요함도 잠시, 드디어 다가온 상견례의 날. 그들의 오만함을 한 방에 날려버릴 230억 건물주 며느리의 소름 돋는 준비 과정이 공개됩니다. 상견례 장소인 강남의 청운. 1인당 30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한정식 집의 별실은 숨막힐 듯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약속 시간은 오후 6시 30분. 그러나 시계 바늘은 이미 7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지훈아, 차가 많이 막히나 보구나. 우리가 너무 일찍 온 건가? 지훈의 아버지가 마른 입술을 축이며 말했다. 그는 지훈이 첫 월급으로 사준 유행 지난 감색 양복을 입고 있었다. 소매 끝이 살짝 닳았지만 그는 오늘을 위해 어제 저녁 내내 이 옷을 다림질했다. 아니에요, 아빠. 30분이나 지났는걸요. 예의가 없는 거죠. 지우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부모님을 30분이나 기다리게 하다니. 이것은 단순한 지각이 아니라 기선 제압을 위한 저열한 수싸움이었다. 드르륵. 그때 육중한 미닫이 문이 열리며 김춘자와 이민우, 이민지가 요란하게 등장했다. 아유, 죄송해요. 강남대로가 주차장이더라고. 우리 민우가 운전을 얌전하게 하는 편이라 끼어들기를 못해서 원. 김춘자는 사과하는 사람치고는 턱을 너무 높이 쳐들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부모님에게 고개만 까딱하고는 상석을 찾아 앉았다. 처음 뵙겠습니다. 민우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지훈이 아비 됩니다. 지훈의 아버지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히며 손을 내밀었다. 긴장한 탓에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다. 김춘자는 그 내밀어진 손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투박하고 마디가 굵은 평생 흙과 기계를 만지며 살아온 정직한 노동자의 손. 어머. 김춘자가 짧은 탄식을 내뱉더니 핸드백에서 물티슈를 꺼냈다. 아버님 손이 참 거치시네요. 농사일 하신다고 들었는데 흙이라도 만지다 오신 건 아니죠? 제가 피부가 좀 예민해서. 그녀는 악수를 거부한 채 보란 듯이 자기 손을 물티슈로 닦아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훈의 아버지는 갈 곳 잃은 손을 허공에 둔 채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어머니는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이민우는 눈치 없이 메뉴판을 보며 엄마 여기 코스 B가 괜찮대라고 중얼거렸고 이민지는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지훈의 손에서 탁 하고 찻잔 놓는 소리가 났다.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저희 아버지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 손이 부끄러우세요? 어머, 예. 왜 정색을 하고 그러니? 난 그냥 위생관념 철저한 것뿐이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사돈어른 차림새 보니까 내가 틀린 말한 것도 아니잖니. 오늘 같은 날 그 양복은 좀 세탁소 냄새가 너무 나네. 김춘자는 코를 찡긋거리며 손부채질을 했다. 그것은 명백한 조롱이자 인간에 대한 모독이었다. 자자, 좋은 날인데 왜들 그래? 지훈아, 너도 참아. 엄마가 원래 깔끔한 거 좋아하시잖아. 이민우가 중간에서 실실 웃으며 분위기를 무마하려 들었다. 지훈은 그 웃는 낯짝을 당장이라도 젓가락으로 때려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지훈의 부모님은 음식에 거의 손을 대지 못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 아니라
가시밭길 같았으리라. 반면 김춘자는 전복죽을 싹싹 비우고는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본론을 꺼냈다. 식사도 대충 했으니 이제 중요한 얘기합시다. 김춘자의 눈이 번들거렸다. 지훈이 너 준비해 왔지? 내 역서. 우리 민우 같은 사위 얻으려면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지. 아버님도 동의하신 거죠? 5억. 그거 사실 강남에서는 전세 하나 제대로 못 구하는 돈이에요. 제가 민우 봐서 많이 양보한 겁니다. 지훈의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사부인, 저희 형편의 5억은 집이랑 땅을 다 팔아야 마련할 수 있는 큰 돈입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아버님, 김춘자가 말을 뚝 끊었다. 자식 위해서 그 정도도 못 해주세요? 그러고도 부모 자격 있으세요? 우리 집안 수준 맞추려면 그게 입장료예요. 입장료. 없으면 결혼 없던 걸로 합시다. 민우야, 일어나라. 김춘자가 으름장을 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신용을 했다. 전형적인 협박이었다. 지훈의 어머니가 울먹이며 남편의 소매를 잡았다. 그때였다. 앉으세요. 지훈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방안을 갈랐다. 뭐? 앉으시라고요. 입장료? 좋네요. 그깟 돈 얘기 지금 끝내드리죠. 지훈은 의자 옆에 두었던 가방을 테이블 위로 올렸다. 지퍼를 여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다. 김춘자는 입꼬리를 실룩이며 자리에 다시 앉았다. 그럼 그렇지. 결국 해올 거면서 튕기기는. 호호 그래. 진작 그럴 것이지. 계좌 이체 확인증이니? 아니면 수표로 가져왔니? 이민우도 눈을 반짝이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신우이 이민지도 핸드폰을 내려놓고 지훈의 손을 주시했다. 지훈은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김춘자가 내밀었던 5억 청구서 위에 그 봉투를 보란 듯이 덮어버렸다. 탁! 묵직한 파열음이 테이블을 울렸다. 이게 뭐니? 김춘자가 미간을 찌푸리며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봉투 안에 든 서류를 꺼내 펼쳤다. 맨 위에 있는 서류는 부동산 등기사항 전 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그 아래에는 부동산 감정평가서가 붙어 있었다. 김춘자는 노안이 온 눈을 가늘게 뜨고 글자를 읽어내려갔다.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XX, XXX JS타워. 소유주 이지훈 단독 소유. 그리고 그 옆 붉은색 도장이 찍힌 감정평가액. 금 230억 원 230억. 방안의 시간이 멈춘 듯했다. 김춘자의 입이 붕어처럼 뻐끔거렸다. 230? 230억이요, 어머님. 최근 시세는 좀 더 올랐는데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지훈이 팔짱을 끼고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여유롭게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예의 바른 며느리의 가면이 없었다. 오직 포식자가 먹잇감을 내려다보는 서늘한 눈빛만이 존재했다. 지훈아? 이거 뭐야? 내가 건물주야? 강남에? 이거 진짜야? 이민우가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 확인했다. 법원 직인이 선명한 진짜였다. 그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다.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이야. 부모님은 검소하게 사는 게 미덕이라 가르치셨고 나는 그 뜻을 따랐을 뿐이고. 지훈은 시선을 돌려 굳어버린 김춘자를 똑바로 응시했다. 어머님, 5억이요? 그거 이 건물 1층 카페랑 2층 병원 월세 합치면 2달이면 나오는 돈이에요. 내 건물 화장실 리모델링 비용도 안 되는 푼돈이라고요. 푼돈? 김춘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흑빛으로 변해갔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5억 혼수라는 단어가 산산조각 나고 그 자리에 230억 빌딩이라는 거대한 바위가 떨어졌다. 그런데 감히 그깟 5억 가지고 내 부모님을 무시해? 당신 아들 연봉을 다 합쳐도 내 건물 세금도 못 내는데 누가 누구한테 입장료를 운운해요? 지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억눌려왔던 분노가 터져나왔지만 결코 천박하지 않은 압도적인 기세였다. 당신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시골 촌놈 우리 아빠가 이 건물의 실질적인 관리인이셨어. 당신이 더럽다고 닦아낸 그 손으로 내 자산 200억을 지켜주신 거라고. 쾅! 지훈이 테이블을 내리쳤다. 그릇들이 달그락거리며 비명을 질렀다. 김춘자는 숨을 쉬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헐떡거렸다. 그녀의 시선이 지훈의 얼굴과 등기권리증, 그리고 초라해 보였던 지훈의 부모님 사이를 미친 듯이 오갔다. 내가 무슨 짓을 230억 강남 빌딩 건물주 며느리 놓쳤다. 자신의 주둥이로 자신의 오만함으로 로또 1등 당첨권 정도가 아니라 재벌가로 가는 티켓을 스스로 찢어밟긴 것이다. 김춘자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눈앞이 핑 돌며 천장의 샹들리에가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다. 혈관을 타고 흐르던 탐욕이 역류하며 뇌를 강타했다. 극도의 충격과 후회, 그리고 공포. 200. 김춘자의 고개가 뒤로 젖혀졌다. 초점 잃은 눈동자가 허공을 향했다. 털썩. 그녀의 몸이 힘없이 기울어지며 의자 옆으로 고꾸라졌다. 엄마. 이민우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지우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쓰러진 김춘자를 내려다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한마디를 내뱉었다. 아직 기절하긴 일러요. 계산서는 청구도 안 했는데 감히 5억 따위로 남의 귀한 부모님을 무시해. 230억 등기권리증 한 장으로 시어머니의 길을 팍 꺾어버렸습니다. 돈 자랑하던 시어머니가 진짜 돈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 역대급 상견례 참교육 쌓이다가 폭발합니다. 엄마. 이민우의 비명이 고요하던 한정식집 별실을 찢어놓았다. 의자와 함께 뒤로 넘어간 김춘자는 입에 거품을 문 채 눈만 희번덕거리고 있었다. 충격이 뇌혈관을 강타해 일시적인 쇼크가 온 것이 분명했다. 어떻게? 오빠 엄마 숨 안 쉬는 거 아니야? 이민지가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다. 하지만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다. 어머니가 쓰러져 생사가 오가는 그 긴박한 순간에도 이민우의 시선은 김춘자의 얼굴이 아닌 테이블 위에 흩어진 등기사항전 부증명서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손이 본능적으로 서류를 향해 뻗어나갔다. 어머니의 안위보다 230억이라는 숫자가 주는 마력이 더 강력했던 것이다. 저기 119 좀 불러주세요. 빨리요. 지훈의 아버지가 당황하여 복도를 향해 소리쳤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직원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세상에, 손님, 괜찮으세요? 기도 확보해. 직원들이 김춘자를 눕히고 응급조치를 하는 사이 지훈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우아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펼쳐진 등기권리증과 감정평가서를 차분한 손놀림으로 챙겨 다시 봉투에 넣었다. 마치 이 난장판이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한 태도였다. 가시죠, 아빠, 엄마. 지훈이 부모님의 등을 감싸며 출구를 향해 몸을 돌렸다. 지훈아. 그래도 사부인이 쓰러지셨는데.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천성이 착한 분들이라 자신들을 모욕한 사람이라도 눈앞에서 쓰러지니 마음이 쓰이는 모양이었다. 걱정 마세요. 돈 냄새 맡고 기절하신 거니까 돈 냄새 맡으면 금방 깨어나실 거예요. 지훈이 싸늘하게 일갈하며 문을 나서려는 찰나. 자, 잠깐만. 지훈아. 바닥에 무릎 꿇고 있던 이민우가 벌떡 일어나 지훈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를 걱정하는 아들의 얼굴이 아니었다. 잭팟을 놓친 도박꾼의 얼굴이었다. 어디가? 이야기는 끝내고 가야지. 이야기? 무슨 이야기? 5억 없으면 결혼 안 한다며. 그래서 파토 내려가는 길이잖아. 지훈이 피식 웃으며 대꾸했다. 그러자 이민우가 다급하게 지훈의 팔목을 덥석 잡았다. 축축한 손바닥의 감촉에 지훈의 미간이 확 구겨졌다. 오해야. 엄마가 말이 좀 심했던 건 인정해. 하지만 다 너 잘 되라고 우리 잘 살아보자고 하신 말씀이잖아. 너도 알잖아. 우리 엄마 화법. 화법? 가난 혐오하고 사람 금 나누는 게 너네 집 화법이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야, 솔직히 내가 말을 안 했잖아. 내가 건물주라고 미리 말했으면 엄마가 5억 가져오라고 했겠냐? 오히려 절을 하셨겠지. 이건 내가 우릴 속인 거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였다. 이민우는 230억짜리 건물을 보자마자 태세를 전환해 자신들을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있었다. 지우는 잡힌 팔목을 벌레 털어내듯 거칠게 뿌리쳤다. 이거 안 나? 더러운 손으로 어딜 만져. 지훈아. 속여? 내가 언제난 가난하다고 했니? 너희가 멋대로 판단하고 멋대로 무시하고 멋대로 밟았잖아. 프리랜서라고 무시하고 부모님 시골 산다고 무시하고. 지훈이 한 걸음 다가가자 이민우가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지훈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백에 압도된 것이다. 내가 건물주인 걸 알았으면 절을 했을 거라고? 그게 더 역겨워. 돈 있으면 굽신거리고 돈 없으면 집 밟는 그 천박한 근성. 그게 내가 이 결혼을 엎어버리는 진짜 이유야. 그때 구석에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던 이민지가 슬금슬금 다가왔다. 그녀의 눈은 지훈이 든 서류 봉투에 꽂혀 있었다. 저기, 언니. 아니, 올케 언니? 그럼 그 샤넬백 사줄 수 있는 거죠? 건물 주면 그 정도는 껌값이잖아. 이 와중에 가방 타령이라니. 정말 구제불능의 집안이었다. 지우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민지 씨, 꿈 깨세요. 내 돈은 단 10원도 당신들한테 안 써. 쓸 데가 있긴 하네. 지우는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이민우의 가슴팍에 꽂아주었다. 최 변호사의 명함이었다. 변호사 선임 비용. 너희들 털어버리는 데는 아낌없이 쓸 거니까 기대해. 변호사? 고소라도 하겠다는 거야? 우리가 남이야? 사랑하는 사이잖아. 이민우가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다. 사랑? 내 카드 긁고 비상금 훔쳐가는 게 사랑이니? 그건 기생이라고 하는 거야. 이 멍청한 놈아. 그때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더니 119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쳤다. 비키세요. 환자분 상태 확인하겠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김춘자를 들것에 싣기 시작했다. 상황이 정리되자 지우는 부모님을 모시고 복도로 나갔다. 이민우가 쫓아나오려 했지만 지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배인을 불렀다. 지배인님, 네 손님, 많이 놀라셨죠? 저희 쪽 식사는 거의 손도 안 댔는데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그게 저기 따라 나가는 남자분 보이죠? 저분이 코스비로 주문하셨거든요. 이 방 계산
전부 저분한테 청구하세요. 지우는 멍하니 서 있는 이민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리고 혹시라도 저 사람들이 돈 없다고 난동 부리면 경찰 부르시고요. 대기업 다니는 인재라니까 설마 밥값 떼먹겠어요? 지우는 부모님을 모시고 유유히 식당을 빠져나갔다. 뒤에서 지우나, 잠깐만, 밥값은 내고 가야지. 라고 외치는 이민우의 찌질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지만 지훈에게는 그저 패배자의 단말마로 들릴 뿐이었다. 강남 S병원 응급실. 소독약 냄새와 기계음이 뒤섞인 그곳에서 김춘자가 눈을 떴다.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여기 병원입니다. 들리세요? 간호사가 김춘자의 동공에 펠라이트를 비췄다. 눈부신 빛에 김춘자는 인상을 찌푸렸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 마치 거대한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다. 내가 왜 여기 있지? 흐릿한 기억의 파편들이 천천히 맞춰지기 시작했다. 상견례, 낡은 양복, 5억, 그리고 230억. 순간 김춘자의 눈이 맹수처럼 번쩍 뜨였다. 심박수 모니터가 삐 하며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돈, 내 돈, 네. 환자분,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김춘자는 벌떡 몸을 일으키려 했다. 팔에 꽂힌 링거 바늘이 살을 뚫고 나올 듯 팽팽하게 당겨졌다. 어디 갔어? 내 며느리 어디 갔어? 환자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간호사 2명이 달려들어 김춘자를 눌렀지만 탐욕에 눈이 뒤집힌 노인의 괴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게 어떤 건물인데? 강남 빌딩. 내 거야. 내 며느리라고. 김춘자는 산발이 된 머리를 흔들며 악을 썼다. 민우야. 이민우. 너 뭐하고 있어? 당장 가서 잡아와. 230억이 걸어나가잖아. 가서 무릎 꿇고 빌어. 응급실에 있던 다른 환자와 보호자들이 기겁하며 쳐다보았지만 김춘자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눈앞에서 사라진 거대한 황금산만이 아른거릴 뿐이었다. 그때 헐떡거리며 응급실로 들어온 이민우가 보였다. 그의 손에는 구겨진 영수증 뭉치가 들려 있었다. 엄마, 괜찮아? 야, 이 등신아. 여기가 어디라고 와 있어? 지훈이 잡았어? 김춘자가 링거대를 잡고 흔들며 소리쳤다. 이민우는 울상인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갔어. 전화도 차단하고 변호사 쓴다고 명함 주고 갔어. 엄마 밥값 120만 원 나왔어. 나 카드 한도 초과라 할부로 긁었어. 밥값이 문제야 지금. 200억이 날아갔는데 120만 원이 귀에 들어와? 김춘자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퍽퍽 내리치며 통곡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그 입이 방정이지. 5억이 뭐라고. 그냥 넙죽 절하고 모셔올걸. 아이고 배야. 아이고 내 돈. 김춘자는 바닥을 구르며 울부짖었다. 그것은 잃어버린 며느리에 대한 후회가 아니었다. 손에 쥐었다고 착각했던 로또 당첨권을 변기에 내려버린 자의 처절한 절규였다. 안 돼. 이렇게는 못 끝내. 내 건물, 내 노후. 김춘자의 눈에서 도끼가 뿜어져 나왔다. 민우야, 소송 걸어. 사실혼 관계 파기, 약혼 파기, 뭐든 걸어서라도 뜯어내. 내가 그 건물주 시어머니 소리 못 들으면 죽어서도 눈을 못 감아. 응급실을 가득 채우는 김춘자의 광기 어린 고함 소리. 그것은 몰락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뒤늦게 며느리 바짓가랑이를 잡아보지만 이미 떠난 버스입니다. 돈 냄새 맡고 깨어나 절규하는 시어머니와 상견례 파혼 엔딩.
하지만 용서는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뼛속까지 시리게 할 진짜 금융치료와 법적 응징이 시작됩니다. 강남 S병원 6인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머리야. 김춘자는 침대에 누워 습관처럼 앓는 소리를 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병실 문을 뚫어져라 노려보고 있었다. 옆에 앉은 이민우는 초조한 듯 손톱을 물어뜯으며 다리를 떨었다. 엄마, 진짜 온대? 변호사 명함 주고 갔다며. 고소하러 오는 거 아니야? 야, 이 멍청아. 그건 기싸움이야, 기싸움. 지가 아무리 건물 주면 뭐해? 어쨌든 우리랑 결혼하기로 말 오갔던 사이야. 지가 파토 내면 위자료 물어줘야 할까봐 선수 치는 거라고. 김춘자는 까가놓은 사과를 아작 씹으며 열변을 토했다. 230억이라는 숫자가 그녀의 뇌를 마비시킨 탓에 현실 감각은 안드로메다로 날아간 지 오래였다. 내 며느리 기죽이지 마라. 들어오면 내가 아주 꽉 잡아서 그 등기권리증 내 금고에 넣게 만들 거니까. 그때였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병실 문이 열렸다. 김춘자는 황급히 아픈 척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리며 신음소리를 냈다. 나 죽는다. 억울해서 못 죽어. 몸은 좀 괜찮으세요, 어머님? 익숙한 그러나 서늘한 목소리. 이지윤이었다. 김춘자는 슬그머니 이불을 내렸다. 지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다. 그 뒤에는 험상궂게 생긴 김춘자의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최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버티고 있었다. 왔니? 내가 너 때문에 혈압이 터져서 저승 문턱까지 갔다 왔다. 내가 사람이면 사과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김춘자는 기선 제압을 위해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쏘아붙였다. 같은 병실의 환자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쳐다보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우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침대맡으로 다가왔다. 네, 그래서 왔어요.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려고요. 그래, 생각 잘했다. 일단 그 등기권리증부터 다시 가져와 봐라. 내가 원본인지 확인을 좀. 최 변호사님. 지윤의 부름에 최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가방에서 아주 두툼한 서류 봉투 3개를 꺼내 김춘자의 배 위에 그리고 이민우의 무릎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이게 뭐냐? 혼수 목록이냐? 김춘자가 기대에 찬 눈으로 봉투를 열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온 건 혼수 리스트가 아닌 붉은 도장이 찍힌 소장이었다. 장? 네. 종합 선물 세트로 준비했습니다. 지훈이 친절하게 설명을 시작했다. 첫째, 약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입니다. 파혼의 귀책 사유가 전적으로 그쪽 모자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녹취록과 문자 내역을 첨부했습니다. 청구 금액 5천만 원. 뭐라고? 둘째, 이민우 씨에 대한 형사 고소장입니다. 죄목은 횡령 및 사기. 제 비상금 훔쳐가신 거, 어머니 선물 산다며 제 카드로 350만 원 긁고 안 갚은 거 다 합치니까 꽤 되더라고요. 이건 합의 안 해주면 민우 씨 콩밥 좀 드셔야 할 거예요. 이민우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지훈, 너 미쳤어? 사랑했던 사이끼리 콩밥.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셋째, 지훈은 이민우의 발악을 무시하고 김춘자를 바라보았다. 모욕죄 및 명예훼손,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입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촌놈이니 냄새난다니 하신 거 식당 직원들 증언까지 다 확보했어요. 합계 1억 5천만 원 청구 들어갑니다. 김춘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종이 쪼가리가 그녀의 손에서 바스락거렸다. 독한 년.
내가 감히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소송을 걸어? 200억이나 있으면서 돈 몇 푼 가지고 이래? 어머님, 돈이 많다는 게 호구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 돈은 제 부모님과 저를 위해 쓰는 거지 사기꾼들 배 불려주는데 쓰는 게 아닙니다. 지우는 냉정하게 잘라 말했다. 최 변호사가 결정타를 날렸다. 현재 피고들의 재산 상태를 조회해 본 결과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 전세 보증금에 가압류 신청이 가능하더군요. 오늘부로 법원에 접수 들어갔습니다. 소송 끝날 때까지 그 집 못 뺍니다. 패소하시면 보증금은 전부 저희 의뢰인에게 넘어오게 될 겁니다. 가압류? 김춘자의 눈이 뒤집혔다. 그 전세 보증금은 그녀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것이다. 안 돼. 그건 안 돼. 민우야, 뭐해? 무릎 꿇어. 상황 파악이 끝난 김춘자가 침대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려왔다. 그녀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지훈의 바짓가랑이를 잡았다. 지훈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노망이 났었나 봐. 우리 민우 한 번만 살려줘. 응? 우리가 가족이 될 뻔한 사이잖아. 엄마. 이민우도 덩달아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지훈아, 내가 잘못했어. 게임 아이템 결제한 거. 내가 알바해서라도 갚을게. 제발 고소만은 취하해줘. 나 회사 잘려. 방금 전까지 등기권리증 내놔라라고 호통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닥을 기며 눈물 콧물을 쏟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비굴하고 추악해서 지우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가족? 지우는 잡힌 바지를 털어내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가족 같은 소리 하시네요. 당신들은 내 돈을 본 거지 나를 본 게 아니잖아요. 5억 없을 땐 하녀 취급하더니 200억 있다니까 가족입니까? 지훈아, 제발. 최 변호사님 진행하세요. 합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도 같이 해주세요. 내 건물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네, 알겠습니다. 지훈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지훈아, 며느라, 안 돼. 내 돈, 내 건물. 김춘자의 처절한 절규가 병실 복도에 메아리 쳤다. 쾅! 병실 문이 닫히자마자 안에서는 짐승 같은 비명이 들려왔다. 야, 이 등신아. 내가 처신을 똑바로 했어야지. 굴러들어온 복을 내가 찬 거야. 아, 왜 나한테 그래? 엄마가 5억 부르라고 부추겼잖아.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이게 어디서 애미한테 눈을 부라려. 머리채 안 나? 우당탕탕. 물건이 부서지고 서로를 물어뜯는 소리. 돈으로 맺어진 얄팍한 가족의 유대는 파산이라는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서로를 증오하며 파멸해가는 그 지옥, 그것이 그들의 종착지였다. 계절이 바뀌어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4월. 강남 논현동 JS 타워의 최상층 펜트하우스. 지우는 널찍한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다. 강남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탁 트인 뷰가 펼쳐졌다. 가슴속에 묵혀두었던 체증이 완전히 씻겨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엄마, 아빠, 이리 와보세요. 지훈의 부름에 안방에서 부모님이 조심스러운 걸음걸이로 나오셨다. 아버지는 아직도 이 호화로운 집이 어색한지 발끝을 오므리고 있었다. 지훈아, 정말 우리가 여기서 살아도 되는 거냐? 집이 너무 넓어서 청소하기도 힘들겠다.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듯 하지만 행복함이 가득한 얼굴로 말했다. 그럼요. 제가 누구 때문에 이 건물을 지켰는데요. 관리인 따로 둘 거니까 청소 걱정은 마세요. 지우는 부모님의 손을 이끌고 옥상으로 연결된 계단을 올라갔다.
짜잔. 옥상 문을 열자 부모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곳에는 삭막한 콘크리트 대신 푹신한 흙이 깔린 넓은 텃밭과 아기자기한 정원이 꾸며져 있었다. 상추, 고추, 토마토 모종이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자라나고 있었다. 세상에, 이게 다 뭐니? 아버지가 흙냄새를 맡으며 환하게 웃으셨다. 굳은 살 박인 아버지의 손이 부드러운 흙을 어루만졌다. 당신이 평생 지켜온 그 정직한 손이었다. 아빠가 시골 생활 정리하고 서울 오시면 답답해 하실까 봐요. 여기서 마음껏 농사 지으세요. 수확하면 1층 카페에서 유기농 샐러드로 팔아도 되고요. 허허, 우리 딸이 최고네. 강남 한복판에서 농사라니 호강도 이런 호강이 없다. 지우는 행복해하는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며 난간에 기대섰다. 소송은 지윤의 완승으로 끝났다. 김춘자네는 가압류된 전세 보증금을 털어 위자료와 합의금을 갚느라 빈털터리가 되었고 곰팡이 핀 월세 단칸방으로 쫓겨났다. 이민우는 회사에서 횡령사실과 파렴치한 행각이 소문나 권고사직을 당했고 지금은 방구석에서 하루 종일 게임만 하며 김춘자와 매일 머리채를 잡고 싸운다고 했다. 명품 타령하던 이민지는 SNS에 짝퉁을 팔다 걸려 경찰서를 들락거리고 있었다. 완벽한 몰락. 그들의 불행은 지윤에게 더 이상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인생에서 스쳐 지나간 다시는 마주칠 일 없는 악연이었을 뿐. 지윤아, 이리 와서 상추 좀 심어봐라. 어머니가 손짓했다. 네, 가요. 지윤은 밝게 웃으며 부모님 곁으로 달려갔다. 돈은 사람을 오만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 수도 있다. 230억 건물주 이지윤.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과 함께 진정한 내 집에서 편안한 숨을 내쉬었다. 화창한 봄 햇살이 옥상 정원을 그리고 그들의 행복한 미소를 가득 비추고 있었다. 돈으로 사람의 급을 나누던 시어머니의 말로는 결국 비참한 파멸뿐이었습니다. 5억을 요구하며 사돈을 무시하던 오만함이 230억 등기권 리증 앞에서 처참히 무너져 내리는 모습. 정말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듯 속이 다 시원하지 않으셨나요? 진정한 부자는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내 곁의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통쾌하셨다면 댓글창에 최고다 3글자 꼭 남겨주세요. 1초면 충분한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는 정말 큰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달빛인생TV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